트럼프와 시진핑의 베이징 회담이 방금 끝났어. 2시간 15분. 시진핑은 트럼프 앞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꺼냈고 대만을 두고 파이어 앤드 워터 같다고 경고했지. 트럼프는 환상적인 미래를 같이 만들자고 답했어.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발언이 아니야. 이 회담이 한국 건설, 2차 전지, 반도체에 정확히 어떤 충격을 주냐는 거지. 산업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 오늘 그 갈림길 풀어볼게. 먼저 회담의 큰 그림부터 정리하자. 미중 정상회담 의제로는 무역, 관세, 이란, 대만, AI, 히토류가 거론돼 왔어. 사절단에는 일론 머스크, 팀 쿡, 젠슨 황까지 미국 빅테크 CEO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5월 13일 경주에서는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사전회담을 하며 무역 휴전 연장 분위기를 만들어놨어. 회담이 성사되면 그 정상회담 버전이 되는 거야. 시진핑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트럼프에게 이렇게 물었어.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이 부딪혀온 역사를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하버드의 그레이엄 앨리슨이 정리한 투키디데스 함정 개념을 직접 인용한 거지.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두 나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했고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 평화는 파이어 앤드 워터처럼 양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어. 트럼프 측은 정면 대응 대신 환상적인 미래를 같이 만들자는 우호적인 톤으로 답했지. 이제 합의 내용으로 가보자. 양국이 합의한 큰 틀은 컨스트럭티브 차이나 US, 릴레이션십 오브 스트래티직 스테빌리티, 우리말로 건설적 미중 관계와 전략적 안정이야. 시진핑은 이 프레임워크가 앞으로 3년 이상 양국 관계의 가이드가 될 거라고 밝혔어. 사실상 무역 휴전을 공식화하고 연장하는 셈이지. 오바마 정부의 NSC 중국 디렉터를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는 합의 패키지의 무역 휴전 연장과 중국의 미국 농산물 보인 구매, 그리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라는 새 무역관리 기구의 신설이 포함될 거라고 예측했어. 그런데 시장이 진짜 주목하는 건 이 발표가 아니야. 발표 뒤에 숨은 거래 내용이지. 미국이 시진핑에게 요구한 건 세 가지로 압축돼. 첫째, 히토류. 미국의 전기차 모터, 반도체 장비, 군수 산업이 다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어. 둘째, 농산물. 콩, 옥수수, 소고기. 트럼프는 미국 농민 표심을 챙기려고 중국의 대량 구매를 원해. 셋째, 보잉 항공기 대량 발주.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자 일자리 카드지. 표면적인 화두는 무역과 농산물이야. 그런데 진짜 무게는 첫 번째, 히토류에 실려 있어. 그러면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요구한 청구서는 뭘까? 핵심은 미국의 첨단 기술 규제 완화야. 첫째, ASML 노광 장비 같은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둘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특히 블랙웰의 중국 판매. 셋째, 2차 전지와 전기차 분야의 미국 규제 완화. 즉, 미국이 막아놓은 첨단 산업의 빗장을 풀라는 거지. 정리하면 회담의 진짜 거래는 미국 히토류와 농산물 대 중국이 받는 ASML, AI 칩, 2차 전지 시장의 맞교환이야. 이제 한국 산업이 어디로 가는지 보자. 첫 번째, 건설이야. 오늘 한국 시장에서 대우건설은 7% 넘게, 현대건설은 2% 가까이 급등했어. 이유는 명확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이란 압박 협조를 부탁할 거라는 신호가 떴거든. 그러면 이란 종전에 한 발짝 가까워지고 그동안 막혀있던 이란 재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생기지. 여기서 한국이 강해. 이란 사우스파 가스 플랜트 대부분을 한국 건설사가 지었거든. 이미 한번 검증된 공급망이 다시 가동될 수 있는 거야. 단기로는 가장 분명한 수혜군이지. 두 번째, 2차 전지. 여기는 반대로 위험 신호야.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중국 배터리 회사와 전기차 협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떴어. 반대로 한국 2차 전지 회사가 미국 자동차 회사와 진행하던 협력은 중단됐다는 보도가 같은 시점에 나왔지. 미중이 자기들끼리 이해관계를 맞춰가는 사이에 한국 2차 전지가 정확히 그 사이에서 유탄을 맞는 그림이야. 미국 자동차 메이커가 한국 배터리 안 사도 되는 시나리오가 열리는 거지. 여기에 폴리티코가 한 가지 더 위험 신호를 보탰어. 폴리티코 분석은 이렇게 말해. 트럼프의 격없는 대화 스타일, 과거 중국 자동차 기업의 우호적이었던 발언을 종합하면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백악관은 국가안보 규제 때문에 자동차와 배터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트럼프 특유의 즉흥 발표 성향을 감안하면 의제가 갑자기 풀릴 수 있다는 거지. 한국 배터리에는 두 번째 펀치야. 이제 가장 복잡한 산업, 반도체야. 세 가지 시각이 동시에 시장에 떠 있어. 첫 번째, 가브칼리서치의 루이뱅상 가브 CEO. 그가 이번 회담을 이렇게 분석했어. 미국이 히토류 비축이 절실해. 반대로 중국은 ASML 노광 장비 접근 완화를 원해. 이 두 가지를 맞바꾸는 거래가 이번 베이징 딜의 핵심이라고. 그런데 가브 CEO는 경고를 덧붙였지. 거래가 성사되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그러면 글로벌 GPU와 AI 가속기 공급 부족이 풀려. 그 결과 한국 HBM의 가격 결정력이 약해질 수 있어. 지금 코스피를 7,800선까지 끌어올린 그 HBM 말이지. 두 번째 시각은 JP모건이야. JP모건 분석은 삼성전자 노조 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협상이 타결되면 인건비 17조에서 30조 원 늘어. 협상이 깨져서 파업으로 가면 매출 손실 4조 5천억 원,
영업이익 영향 20조에서 35조 원이라는 큰 숫자가 나와. 그런데 JP모건의 결론은 의외야. 노조 이슈로 주가가 조정될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다. 2분기 낸드 가격이 70% 급등 중이라 손실을 충분히 상쇄한다는 거거든. 시장은 노조 이슈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가격 모멘텀이 더 크다는 분석이야. 세 번째 시각은 UBS야. UBS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거든. SK하이닉스가 지금 범용 메모리 마진이 좋아져서 HBM에 적극적으로 추가 라인을 안 늘릴 수 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HBM 점유율 일부를 삼성전자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야. 즉 삼성도 HBM에서 다시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림. 가부의 우려, JP모건의 매수 신호, UBS의 점유율 재편 세 시각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국 반도체는 단기 호재와 장기 위험이 동시에 살아있는 갈림길 자체가 됐어. 한국 시장이 오늘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자. 5월 14일 장중반 코스피는 한때 1.8%까지 급등했다가 0.37%로 둔화됐어. 어제 7,800선을 사상 최초로 마감한 흥분이 살짝 식은 모습이지. 환율은 달러당 1,492원 수준에서 출렁이고 있고, 그런데 종목별로 보면 분기가 명확해. 건설은 강세, 반도체는 혼조, 2차 전지는 약세. 회담의 진짜 의미를 시장은 이미 산업별로 다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야. 한 발짝 물러서 큰 그림도 짚고 가자.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이 의미 있는 리포트를 냈어. 코스피 전망을 상향 조정했거든. 근거는 AI 투자에서 비롯된 실적 추정치 상향이야. 이은택 리포트의 4대 주도주는 반도체, 전력, 방산, 로봇. 이번 회담은 그 큰 흐름 위에 산업별 단기 이벤트로 작동하는 거지. 흐름은 살아있고 거기에 어떻게 올라타느냐가 관건이야. 정리해볼게. 이번 회담을 기준으로 한국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산업별로 짚어줄게. 건설은 가장 명확한 단기 수혜군이야.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이란 종전 기대가 진짜 합의로 이어지면 사우스파 플랜트 경험이 다시 살아나거든. 2차 전지는 단기 위험 경계, 포드의 중국 배터리 업체 협력 확대와 미국 정치권의 규제 논의 등 복합 변수에 노출돼 있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여기 해당하지. 반도체는 가장 까다로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JP모건의 매수 신호와 UBS의 점유율 재편은 단기의 호재야. 그런데 가브칼리서치의 ASML 시나리오는 장기 위협이지. 그리고 KB가 강조한 4대 주도주. 그 중에서 전력과 우주, 로봇은 회담 변수와 무관하게 흐름이 살아있는 영역이야. 한 줄로 정리하면 건설은 잡고, 반도체는 시각별로 가르고, 2차 전지는 신중하게. 한 가지 더 봐야 할 카드가 있어.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회담 전후로 양국 경제팀과 접촉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이 미중 거래 사이에서 산업별 유탄을 피하려고 양쪽 모두의 외교 채널을 열어두는 그림이 그대로 드러난 거지. 회담 둘째 날 추가 발표를 보면서 우리도 산업별로 다시 점검할 시점이야. 정리할게. 트럼프와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합의한 건 3년짜리 전략적 안정 프레임워크였어. 그런데 그 뒤에서 진행 중인 거래는 히토류와 ASML, 농산물과 전기차야. 한국 건설은 단기 수혜, 2차 전지는 유탄 위험, 반도체는 세 시각이 동시에 작동하는 갈림길. 내일 5월 15일 둘째 날 발표를 잘 봐. 그 답에 따라 다음 분기 한국 코스피의 방향이 정해질 거야.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다음에 또 봐.